최근 그 여야 모두 대통령 후보를 지금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듣기에는 뭐 다소 생소한 용어도 있고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후보들이 강조하는 게 이제 소위 그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아마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정상욱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단위가 크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머리에 잘, 뭐 몇 경 하니까 머리에 잘 안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에너지 패권을 누가 지우느냐가 향후에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뭐 기술이 떨어졌다든지 여건이 나쁘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듭 6월 4일 날 탄생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정상욱 사장님을 이제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지가 10수년이 지났지만은 왜 이런 분을 좀 빨리 모시다가 얘기를 듣고 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저는 모르지만은 정부에서 각 부서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많은 분들을 모시고서 검증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언코 주장하는데 새로운 정부는 정상욱을 검증해라. 그래서 뻥이면은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 R&D라든지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우선 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하면 최소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런 그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천문학적 숫자를 제시하는 거는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좀 날카로운 검증을 통해서 한 6개월이고 기간을 둬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국가에서 활용하고 뭐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시정하고 이런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이래서 거듭 중언부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상욱 사장님은 이제 이러한 기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자금도 그렇고 해서 한데 그동안에 쭉 해오셨던 일들을 소감과 덧붙여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력들의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단축시키냐가 승부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정상욱 사장님하고 십몇 년 같이 이렇게 지냈지만 어디 가도 뭐 내일 오라 모레 오라 맨 이런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냐 저는 능력은 없고 그래서 제가 차제에 그 새로운 정부의 측근일 수 있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그 측근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좋은 아이템들을 새로운 정부에서 검증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CCUS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모르는 상황이 15년 전쯤에 그 태광에서 스판덱스 내염소성 개선을 해달라는 개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매출액이 한 9억 정도 됐을 때인데 일단 뭐 어찌됐든 제가 그걸 맡아서 성공을 시키고 그 태광에서 중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스판덱스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만들었던 제품이 탄산 마그네슘입니다. 그 수산화 마그네슘에 이산화탄소를 불어서 탄산 마그네슘을 만들었고 그 탄산 마그네슘을 스판덱스에 넣어서 내염소성을 개선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염소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영복 같은 경우에 그 바닷물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세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 늘어지는 이런 부분이 스판덱스의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는 게 이제 내염소성을 개선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기술은 지금 일본의 아사히 카제인과 또한 그 두폰에서 현실화시켜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특허를 피해서 새로운 영역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탄산 마그네슘으로. 그래서 월 많게는 80톤, 작게는 50톤 정도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세라믹 기술원에 제가 이렇게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윤 박사님께서 이 CCS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그 CCS가 뭔데 이리 여쭤보니까 뭐 카본 캡처, 뭐 스토리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길래 야 그게 뭐 돈이 되나 하니까 엄청나게 돈이 된다 해서 아 그럴라 그럼 내가 한번 해줄게 애가 제가 퍼뜩 부산에 내려가서 바닷물 떠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좀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국 특허 출원을 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포스코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제안을 하고 포스코에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안타까웠던 게 거기에 검증하는 분들이 이 화학식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인지가 다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질문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되나? 거기에 저희들이 좀 무너졌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동발전에 가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그때 발표할 때 우리 윤여일 박사님께서 심사관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삼천포에 가서 실제 60톤 정도의 바닷물 그리고 꿀뚝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잡아와서 제품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 CCUS에 대한 뭐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로저스라고 하면은 뭐 우리 TV에서 자주 보고 세계적인 3대 투자자라 하는데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그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제안서 한 4번 정도 보내고 그 로저스한테 초청을 받아서 그 로저스 집에 직접 방문해서 그 PT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CCUS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이용선 그 국회의원 주재 하에 그 세미나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앨런 머스크가 지원한 엑스프라이즈 재단에서 카본 리무브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최종적인 끝까지는 저희들이 못 갔지만은 그래도 3개 중에 하나 들었었다는 거. 이건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상무부가 주재하는 이런 내용에도 투자 내용에도 가서 3억 불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주겠다는 이런 업체가 8개가 있었는데 대전제가 뭐였냐면은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영어도 안 되고 해서 못 가겠다 했는데 요즘 생각하면 좀 그때 갈까 이런 생각도 잠시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그 CCUS에 대한 이 자료를 세계 여기저기 뿌리고 있습니다. 세계 1대 부자에서 10대 부자까지. 레타도 보내고 DHL도 보내보고 뭐 이런 노력을 다 경주했는데 답변 주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답변을 주시대요. 예. 그래서 이분은 공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답을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기술들이 좀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한국의 10만 불 시대를 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듭 또 강조를 드리는 게 오늘 이제 뭐 정상욱 박사님하고 우리 윤여일 박사님하고 대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에이펙셀의 그 강대일 박사라는 분도 참 재미난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자기를 정부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면 2,000조의 국가 부채를 갚겠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진짜냐 뻥이냐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 이용선 국회의원이 주관한 그런 세미나를 이제 사실 제가 주선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이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은 이용선 의원께서 이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다른 일정을 다 취소하고 거의 한 3시간 가까이를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여기 주된 참석자들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겠다고 이제 일어서는데 아마 저만 들었는지 다른 분들도 같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 진짜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거 진짜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되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상욱 사장이나 이런 좀 엑셀런트한 그런 개발자들을 소개하면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듣는데 제가 그때 느낄 때 이제 포스코에서 테스트한 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포스코에 또 이 기후변화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회장하고 만나서 좀 이거를 당신네 포스코 회사에서 한 거니까 회장이 좀 이걸 말하자면 양해해달라고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선 의원을 통해서 그래도 국회의원이 뭐 포스코 회장 정도를 좀 중요한 일을 봅시다 하면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용선 의원을 통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다 끝나고 열심히 듣고 나서 이게 진짜 됩니까? 이래버려서 제가 저녁은 조용히 먹고 정상욱 사장을 따로 불러가지고 틀렸다. 저분이 자신이 있어가지고 포스코 회장한테 또 국회의원이 포스코 회장 막 부르는 것도 그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 회장을 불렀는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용선 의원께서는 이제 그런 거가 좀 확인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 가지고 포스코 회장 못 부른다. 그래서 저녁은 그냥 사주시니까 맛있게 먹고 오늘 이 세미나는 그냥 뭐 발표한 걸로 끝내자 해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진짜 되냐라고 할 때 저희가 많이 듣는 에피소드여서 그걸 제가 잠깐 옛날 그 세미나 할 때를 회상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